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끝부분에 와닿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봅시다. 옳은 걸 고라 소송에 대해서. 자, 1번을 앞에 부르는 겁니다. 원처분에 대한 기각재결 이렇게 말이 나왔죠? 그럼 무슨 뜻이야? 원처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원처분 위법부당하지 않다 하고 기각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뭘 갖고 소송해야 될까? 여기에 기각 재결이 그 재결 자체가 잘못 위법한 재결이라 이런 말은 없잖아. 그냥 원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라고 그냥 기각한 것뿐이야.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는 한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지. 응? 그래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소송해야지. 응? 원칙적으로 그러면 첫째 끝에 재결 자체가 위법이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X네. 무슨 말이 있어야지만 재결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야?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든가 아까처럼 뭐 있었어? 원처분 요건도 다 갖추고 적법하게 청구했는데 각하한 재결을 했다든지 또 그 재결에 그 권한 없는 자가 위원이 돼갖고 재결을 했다든지 그러면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등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 나와야 재결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말이 없는 한 지금 앞에 원처분에 대한 기각 재결했다는 얘기는 원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일 뿐이야. 그러면 원칙 나왔고 원칙은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아니라 원처분 재결 자리에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또 말을 더 추가하면 뭘 대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응?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원래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뭘 갖고 있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대요. 응?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 중요한 힌트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대. 아이고 그냥 답을 주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재결 대상으로 소송하는 건 안 되잖아. 그 뭘 갖고 소송을 했어야 돼? 원처분 갖고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뭘 갖고 소송을 했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대. 그러면 뭐야?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는 건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 그럼 소송 대상 아닌 것 갖고 소송했어.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어. 무슨 판결해야 돼? 각하. 근데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해야 된다니까? X. 그렇지 않아요? 소송 대상을 잘못 지정했잖아. X. 자, 그러면 3번은 두 줄. 뭘 나타내? 두 줄. 법에 뭐라고 써놨대? 재결, 행정심판 재결 꼭 거치고 나서 소송해야 된다. 즉 필요적 심판준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일단 원칙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와야지. 그런데 그런 경우도 두 가지를 또 예외를 규정해놨지. 한 가지는 어떤 거야? 행정심판 청구는 해놨는데 판정 나오는 거, 재결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예외를 크게 두 가지 해놓고 각각 네 가지씩 사유를 또 써놨잖아. 그러면 만나보자. 원래는 아주 원래는 행정심판 재결 거치고 소송 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지만 두 번째 처분이 여기서 원처분 말하는 거지. 원처분이 집행되거나 절차가 속행돼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걸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요거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가 아니고 행정심판은 제기는 해놨는데 재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야?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뭐를 기다리지 않고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제기해야 돼요. 재결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책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놨잖아. 왼쪽에 있는 게
행정심판은 제기해 놓되 재결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아예 행정심판 제기를 안 하고 소송 바로 가도 되는. 이렇게 해서 각각 4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 기다리지 않고 소송 내도 되는 경우. 그래서 X. 그 다음에 4번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적법한 심판 제기가 있었대. 그러면 원래 행정심판위원회는 무슨 제기를 해야 돼? 각하. 그 기간 경과가 있으니까 이건 보완 수정도 안 되는 겁니다. 각하 제기를 해야 된대. 근데 행정심판회가 각하를 안 시켰어. 그리고 뭐 했어? 기각 제기를 했어. 그러면 각하시키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해서 이거 위법부당하지 않다 하고 원처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제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 원래 본안 심리 할 사항이 아닌 거야. 그러면 두째 줄. 이러면 이거 행정심판 거치고 온 것으로. 그러니까 전치 요건이라고 한 말을 쓴 거 보니까 뭘 전제라는 거야?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 제기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거치고 온 거로 볼 수 있다? 응? 행정심판 재결 거치고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응?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자, 이 사람 봐. 앞에 기간 경과했잖아. 그러면 원래 원처분이 있었는데 원처분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 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것부터 90일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는 거라 결과적으로 소송도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낸 거야. 행정심판을 냈더니 원래 각하시켜야 되는 거거든. 각하되면은 이게 행정심판 안 고치고 온 거예요. 원래 요건도 못 갖춘 거라. 그리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 이건 뭐래? 응? 행정심판 거치고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야. 행정심판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 옳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이 없게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1번 원칙적으로 1번은 원처분에 대해서 기각한 적이라는 원칙이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원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다. 1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2번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에 위반하여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2번이 답이네요. 아까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대. 근데 자, 원점에서 생각하면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어느 때 안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재결을 일단 첫째 중간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까 말했듯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죠.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면 재결 자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법원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나 심리해봤더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하는 게 맞습니다. 응? 이거 아까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바탕을 까는 건 뭐부터 시작한다? 재결도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제기를 했는데 당연히 주장한 바는 재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을 거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 결과 고유한 위법이 없다. 이건 본안 심리를 했는데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나오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출발점은 재결도 소송 대상이 일단 될 수 있는 거니까 라는 출발점을 갖고 기각하는 게 맞다. 이게 판례입니다. 기각이라는 게. 그래서 깜빡했었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린다, 그죠? 자, 51번 소송 틀린 거. 자, 지문 1번은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야.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되면 치유될 수 있는 거로 볼까요? 원래는 소제기 당시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소제기를 댔는데 법원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2심 끝나기 전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소송 요건을 구비하면 그 소제기 당시에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판례가 바로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 왔어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어. 그렇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그러니까 2심 종결 전까지 행정심판 재결 받아오면 행정심판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해 준다. 판례 맞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단어는 사실심 종결 전까지, 그때까지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2번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 자, 우리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거냐, 특정인 주소 몰라서 고시 공고 방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긴 또 친절을 베풀었어.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를 잡는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날, 어느 날. 현실적으로 안 날로 따지면 다 달라지잖아. 획일적으로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 누구나 다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거죠. 불특정 다수인 대상이니까. 따라서 맞나요? 맞네.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안 따지고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 그죠? 누구나 다 알았다고 치고 그날부터 90일 계산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특정인 주소 몰라가지고 고시공고, 그러면 그 특정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 그날이 안 날이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송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은 키워드는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그다음 뭐야? 소송 제기 기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응? 자, 두 개 단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제소 기간. 그런데 어떻다?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을 할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소송기간 적용을 안 받는다. 왜냐면 소송 기간은 취소소송에 관해서만 규정해 놓고 취소소송 제기간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준용한다, 무효 확인 소송 준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취소소송 제소 기간을 보면 다 뭘 전제로 해? 처분이나 재결, 처분 등이 있은 걸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다 처분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부작위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을 하면 아무런 처분 등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송 기간을 적용할 수가 없다, 취소 기간을. 그러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 청구, 그러면 재결이 나오잖아. 그러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거 적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제소 기간 묻는 거야. 그러면 앞에 전제 조건이 뭐야?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쳤대요. 이게 결정적 힌트지. 그럼 재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 기간 적용받는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받지 않는다? X네.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 응?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4번은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어. 제조사 결정, 후속 처분.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소송할지를 상대방은 생각하니까 그날부터 기간 계산을 따져야 된다. 응?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자, 정답 3번이었고, 그 다음에 52번 틀린 거 올라라. 이거 아까 1번 나왔다.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처분했다. 뭐와 같은 논리다? 감액 처분해 준 거야. 똑같다. 그럼 소송 대상은 뭐냐? 감액되고 남은, 유리하게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맞죠? 아까 했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변경된 내용으로 남겨진 당초 처분이라는 뜻이지. 2번
2번 끝에 소송 제기에도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성에 영향 안 준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응? 그리고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집행 부정지 원칙 그리고 집행 정지 예외적인 집행 다 무효 확인 소송에 인정돼 안 돼? 자,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 아직 무효인지 아닌지 확정 안 났어.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그 처분이 효력 집행 멈추지 않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도 집행 부정지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응? 그러면 자, 2번 무효 확인 소송.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집행 부정지 원칙 적용됩니다. 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 안 되는 거 골라보세요. 말해보세요. 제소 기간 또 사정 판결 없죠? 그거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 안 되는 거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나왔을 때 행정청이 뭐 하는 거? 응? 간접 강제 결정하는 거.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간접 강제 안 돼요. 조금 이제 심화로 들어간 거지. 응? 어쨌든 잘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 맞고 3번은 아 이거 봐. 자, 집행정지 요건에 뭐 있어? 이게 집행정지 안 시켜주고 재판 계속하면 무효할 가능성 응? 중대한 손해, 이게 X죠. 중대한 손해라고 규정한 건 행정심판법이 정한 집행정지 요건. 응?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다르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3번이 답이고 4번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고 집행정지 해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안 들어주는 결정을 하거나 여기에 승복 못하는 자는 그 집행정지 결정한 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돼? 그거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뭐 할 수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어. 항고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즉시는 뭐 그 결정 받은 날부터 상당한 짧은 시간 내에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오. 근데 여기다 연장해서 그러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내려진 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상급법원에다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요거만 집행정지 문제만. 그러면 항고를 하면 이미 1심 법원이 내린 이미 법원이 내린 결정 정지된다 안 된다? 효력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응? 즉시 항고하고 거기다 연결해서 항고해도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응? 그것도 같이 겸해서 알아두세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 53번 심리 틀린 거 고르시오. 자, 포인트는 어느 단어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오. 단 이거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야?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다든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적이 있는 사실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법원이 알아서도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당사자가 전혀 주장한 적도 없고 소송 기록에도 전혀 안 나타낸 걸 법원이 막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조사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변론주의 원칙이라는 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죠. 그러면 이번에 나의 키워드는 뭐야?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가에서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위해서 명확히 밝혀보기 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 판단해 볼 수 있다. 2번 나, 오. 그다음에 다는 아이고 뭐 행정소법 26조가 바로 가 조항인데 아무리 그렇다 그러라도 뭐야? 법원은 둘째 줄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그 직권 심리주의란 건 당사자 주장한 사실이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도록 돼 있죠. 응?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란 거와 연관 있는 내용이죠. 응? 그래서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들어주는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그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응? 자, 다 틀렸네요. 그다음에 라는 첫째 줄. 자,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 이건 뭐와 연관된 거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처분이냐 아니냐,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송 대상 문제잖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소송 대상이 있고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 소송 요건은 법원이 요건 구비했는지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자백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 무시. 자백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범죄자가 자기 범죄 저질 때 이런 게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소송 대상이 존재한다 아니다 이런 거를 뭐 재판 과정에서 말을 하든 안 하든 주장하든 안 하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거 처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면 법원이 직권으로 어떻게 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라.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래서 X가 됐네요. 뭔가? 있다구나. 왜 내 눈에는 없다로 보였지? 자, 그 다음에 우선 중요한 눈에 띄는 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러면 맨 처음에 처분한 이유와 이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 소송이 들어가니까 행정기관이 원래 처분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추가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거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걸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행정청만 너무 유리하고 소송 제기한 원고인 국민은 너무 불리해.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이유를 들이대고, 그죠? 원고가 너무 불리해진다. 그렇다고 또 전혀 허용을 안 하자니 그러면 또 쓸데없는 처분이 또 행해지고 또 재판이 또 열려 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행정청이 내세웠던 이유로 처분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 없어졌어. 근데 행정청이 다른 이유를 대고 또 똑같은 처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또 소송 들어와서 재판을 2번 하고 심리, 이런 비효율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할까 하는 선에서 나온 논리가 행정청이 맨 처음에 당초 처분할 때 이유로 내세웠던 이유와 소송 제기된 후에 추가하고 변경하는 이유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유다, 동일성이 있는 이유다라고 인정되면 소송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유도 그 재판에서 함께 고려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하도록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없는 사유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소송 제기 뒤에 추가하고 변경한 사유는 그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죠.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면 그러면 행정청이 추가 변경하는 사유 들어주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원고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신뢰보호도 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원고 측은 행정청이 처분하는 문서에 원래 내세운 이유로 처분한 거 그거 신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느닷없이 소 제기된 이후에 느닷없이 새로운 이유 갖다 막 들이대고 그러면 상대방 신뢰 깨뜨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언급이 있어요, 판례에도. 자, 어쨌든 오. 그다음에 바의 키워드는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냐 없냐는 당초 처분 이유와 행정처이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하고 둘을 비교해서 이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게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근데 앞에 보니까 행정청이 처분할 때 명시를 안 했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였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 이거하고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와 애초의 이유가 동일한 이유냐 아니냐는 아니 이게 그런 이유만 갖고 동일성이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응?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들었던 예, 청소년한테 술 팔았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그 처분의 이유는 그것만 써서 내보냈어. 근데 영업정지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위생불량도 있었다. 그 처분할 때 명시만 안 했을 뿐 이미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처분 당시부터 원래 있었던 이유고 그다음 뭐야 상대방도 위생불량도 영업정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와 저 위생불량의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야. 동일성이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없잖아. 그럼 소송 제기된 이유에야 비로소 행정청이 위생불량이란 이유도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추가 허용해? 안 해. 전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지.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 이유냐 동일성이 인정되냐는 두 개의 이유를 놓고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이게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판단 내려야지. 처분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이유고 상대방이 그런 이유 알고 있었다. 이렇다고 동일성이 있는 이유라고 판단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X 그런 이유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틀린 거 고르라는데? 틀린 거. 그러면 다 봐.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 판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있다. 판결에 옳은 거 판결하면 이제 뭐 판결의 종류 뭐 있어? 요건 못 갖췄으면 각하. 요건은 구비했는데 주장이 안 맞으면 기각, 맞으면 인용. 근데 예외적으로 주장이 맞더라도 위법이라는 처분 및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더라도 공익 고려해서 안 들어주는 사정 판결이란 특수한 기각 판결이 있죠. 자, 그러면 옳은 거 1번 각하 판결 요건 불비 이유로 요건 못 갖췄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안 들어간다. 거부하는 판결이다. 오, 그죠? 네, 맞는 얘기죠. 요건 불비. 답 1번이네. 응? 본안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건 불비. 2번은 X네. 그지? 왜? 자, 처분이 위법인지는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처분시 기준으로. 근데 사정 판결은 순서를 따지면 처분이 위법이라고 일단 인정해 놓고 취소할까 말까는 그 다음. 근데 뭐 취소를 해야 되냐 공익을 위해서 위법이지만 유지시키는 판결을 해야 되냐 사정 판결을 해야 되냐 이거는 판결 내릴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해야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사정 판결 내려야 되느냐 필요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번 X. 3번은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판결이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뒤가 틀렸어. 그러면 이 사정 판결 내리면 원래의 처분이 위법했던 게 치유돼서 적법한 거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위법한 채로 공익을 위해서 유지시키는 것뿐입니다. 응? 그래서 치유되어 적법이 되는 거 아닌데 그게 틀렸고요. 4번은 사정 판결은 딱 한 가지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취소 소송 한 군데에서만.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 위법 확인 소송, 당사 소송 여기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도 인정.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취소에서만 인정입니다. 다 정답 1번이었고 55번은 틀린 거 모두 골라라. 판결의 효력이야. 아이고 판결의 효력하면 무슨 효력 같은 게 떠올라?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그죠? 뭐 그런 단어가 주로 떠오르죠. 집행력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무슨 단어 나왔어? 취소 판결 나왔대. 취소 판결. 취소 판결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돼? 판결 나온과 동시에 어떻게 돼?
취소한다는 판결 확정된과 동시에 소송 대상이었던 원래의 처분은 처분 시점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판결의 효력을 뭐라 그러지? 형성력. 바로 취소된 효과를 바로 만들어내잖아. 없던 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형성력. 자, 그러면 일단은 셋째 줄 끝에 형성력 맞습니다. 응? 자, 첫째 줄 취소 판결 확정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 이게 바로 형성력하고 연관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과세 처분을 경정하는 경정 처분할 수 없다. 이 말 뜻을 보자. 여러분 경정이란 말은 원래 처분이 존재할 때 그 처분을 바꾸는 거야. 아까 감액시켜줬거나 증액시켜거나 이게 원래 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바꾸는 거야. 근데 원래 처분 취소 판결로서 없어졌잖아. 없어졌는데 뭘 경정을 해? 경정 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뭔가 고칠 대상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경정 처분이라는 걸 하는 건데 취소돼서 원래의 처분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뭘 경정해? 그거는 완전히 취소 판결 후에 새 처분을 새로 하는 것일 뿐 원래 있던 처분을 바꾸는 경정 처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 따라서 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렇게 취소돼서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고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나는 기속력이라고 셋째 줄에 있죠. 기속력. 행정청은 뭐야? 기속력은 행정청은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연관이죠.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속력이에요. 그럼 보자. 앞에 문장. 취소 판결 나왔대. 처분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법이다 하고 취소했단 말이야. 판결로. 그러면 원처분은 없었는데 행정청은 법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이유,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똑같은 처분을 또 해? 상대방한테? 그건 못하는 거지. 그러면 판결에 위반된 행위를 다시 반복하는 거잖아. 못한다 하는 거는 바로 행정청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에서는 안 된다라는 기속력과 똑같은 얘기죠. 응? 맞네요. 나도. 그 다음에 다는 기판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기판력. 그러면 앞에 취소 판결의 기판력이라는데 하여튼 기판력이라는 단어는 기판력은 뭐야? 이미 법원이 판결로 뭐 하는 거야? 이 처분은 위법이다. 또 이거는 위법 아니다. 확정 났을 때 그게 기판력이야. 처분이 위법인지 위법 아닌지 확정 난 경우. 이제 판결로서 위법 여부가 확정이 났는데 또 위법이라 아니다 또 주장하면서 또 소송? 그럼 또 판결 또 내려줘. 위법인지 아닌지.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위법이다 또 주장하면 또 소송. 이거 허용하면 무한 반복이 되겠네. 영원히 소송하다 죽겠네. 응? 분쟁은 뭔가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 바로 그 차원이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자, 소송을 해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 났을 때. 이 확정은 언제 날까? 대략 짐작해 보자. 언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최종 확정 나는 거야. 그래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 모든 소송 다 거쳤을 때, 대법원까지 다 가서 판결 나왔을 때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 뭐 확정력 생기는 거야.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간단히 얘기하면 1심 재판만 했어. 1심 판결 나왔어. 위법인지 아닌지. 근데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승복 못하면 뭐 예를 들어 2주 안에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하면 아직 위법 여부 확정이 안 난 건데 양쪽 어느 쪽이든 뭐 불복하지 않고 그냥 2주 지나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심 판결이 확정난 거야. 위법인지 아닌지. 이럴 때 이제 확정력으로 확정됐다 해서 기판력이 생겼다 그래. 그러면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난 뒤에 또 소송 당사자가 위법이네 아니네 또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거 이거 못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법원 안 받아줘. 소송이 이제 끝난 거다 하고. 응? 그러면 여기 기판력이라는데 근데 기판력은 어떤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 결론 내린 거 있지? 그 결론 내린 걸 주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응? 이 주문,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 내린 거에만 거기에만 발생하는 게 기판력이야.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 있죠? 이유하고는 상관없어요. 기판력은 오로지 뭐에만? 주문, 위법인지 아닌지 결론 내려는 거에만 모순되는 주장 또 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응? 그러면 그렇게 썼나요? 기판력? 그러면 첫째 줄 끝에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래, 주문, 위법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 내린 거에만 여기 발생하는 거지. 두 번째 줄은 위법 사유 나왔잖아. 이게 왜 위법이냐? 여기는 이제 왜 위법 사유라면 취소 판결 내렸으니까 위법이라고 인정했겠지. 그 문맥에 맞게 쓴 거겠지. 그래서 위법 사유, 왜 이 처분 위법이라고 결정했는지 판단했는지 그 사유는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그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뭐 어떻게 돼? 또 무슨 다른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또 주장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딱 타는 건 기판력은 뭐에만 발생한다? 주문, 즉 위법인지 아닌지 결론 내린 거에만, 결론 확정 지은 거에만 발생해서 소송 당사자는 더 이상 그 결론과 다른 주장을 또 하면서 또 소송 제기 반복해서 이거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다.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응?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한 이후에는 발생한다. 이게 바로 기속력하고 차이야. 기속력은 뭐야? 이거 위법임으로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위법하다는 결론하고 주문하고 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 거기에 행정청이 위반되는 조치를 또 반복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유에까지 따라야 돼, 행정기관이. 기판력은 주문과 이유에까지 행정청이 따라야 되고, 기속력은, 기판력은 이유는 안 따라도 돼. 뭐만? 주문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다는 맞는 문장이네.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자, 다 맞고 그 다음에 라는 자, 여기도 만약에 요 두 개 틀렸어요. 두 가지. 기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죠.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이 기속력인데, 기속력은 처분이 위법이다라고 인정한 인용 판결에만 행정청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각 판결에는 안 생깁니다. 각하 판결 같은 거에 또 안 생기고, 기속력과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응? 자, 하여튼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 기각 판결에서는 인정 안 된다. 벌써 거기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용 판결, 이 처분은 위법이다. 이러하라는 이유로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처분한 행정청도 그 판결에 따라야 되고, 관계 행정청도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 또 하면 안 됩니다. 관계 행정청도 구속해요. 근데 관계 행정청까지는 안 미친다. 이게 X야. 관계 행정청에까지 미치는 거죠. 기속하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죠. 근데 여기다가 기판력은 어떤 판결에 인정될까? 기판력은 위법이라고 들어주는 판결, 인용 판결에도 기판력. 위법 없다, 기각하는 판결에도 위법 없다는 점이 확정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당사자들 또 위법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또 소송 못한다 그랬잖아. 기판력은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모두에 인정돼요. 근데 기속력과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고, 응?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렇게 나오잖아. 위법하다는 판단,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 여기에다 그 결론에는 기판력이 생기는 거다. 응? 자, 라 틀렸네요. 마는 응? 무슨 단어 나왔지? 기각됐대. 기각 판결 나와서 확정 났다는 거야. 그러면 봐. 조금 아까 여론부에서 기속력은 무슨 판결에만 인정돼? 인용 판결. 그럼 기각 판결 나왔어. 처분 위법 없다 그래. 근데 행정청은 기각 판결에 구속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행정청은 취소하거나 철회 변경해줘도 됩니다. 응? 그리고 좀 더 내용적으로 분석하면, 야, 기각 판결은 법원이 뭐만 인정한 거야? 이 처분은 위법이 없다. 이거만 한 거지. 이 처분 영원히 존속시켜라. 이거는 아니잖아. 위법이 없다는 점만 판결로서 밝혀놓은 거지. 그럼 행정청은 위법이 없다고는 그랬지만 이거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그럼 행정청은 알아서 지가 한 처분
취소 변경 철회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법 논리적인 어투로 말하면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어서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 변경 철회해줘도 된다. 응? 그런 이치.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하면 기속력은 위법이 없다라고만 인정했지 계속 처분을 존속시키라는 판결까지는 아니니까 존속 안 시켜줘도 돼요. 취소 철회 변경해도 된다. 따라서 마가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틀린 거는 두 개인데 마가 들어간 거는 4번인가요? 네, 라마가 4번이 됐죠. 그 다음에 56번은 소송 틀린 거. 자, 1번 끝에 보니까 재처분 물어봤어요. 재처분. 응? 그러니까 재처분한다는 거는 재처분은 판결에 무슨 효력과 연관이 있을까요?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재처분은 인용 판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거부를 했어. 행정청이. 거부처분이 원처분. 그래서 상대방이 뭐야? 거부처분은 위법이다. 취소해라. 소송을 냈어. 그때 법원이 거부처분 위법이다. 취소 판결 내렸어. 그럼 행정청은 원래 국민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원고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했더니 법원이 뭐라고 할 때 취소 판결 내렸대. 그러면 인용 판결 나왔으니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재처분.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했대? 재처분을 할 때 이게 그럼 제대로 재처분 한 거냐? 뭘 보고 판단해? 첫째 끝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더 줄이면 새로운 사유. 이 새로운 사유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 원래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와 다른 사유. 더더군다나 그거 그러면 여러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뭐 주장했을까? 원고 피고가 원래 처분할 때 있었던 이유 갖고 공방을 벌였겠죠. 근데 그거 법원이 다 심사한 거야.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주장하고 제출된 거 모두 고려해서 판결한 거야. 근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래. 이거는 법원이 전혀 심사 안 한 사유입니다.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유, 그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신청에 대해서 다시 전과 동일한 거부 처분해도 그거는 예전에 거부한 이유와 다른 이유예요. 그리고 법원이 위법한 이유로 지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그거는 뭐야?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뭐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한 거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지. 응? 만약에 여기 말을 바꿔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 이걸 내세워서 또다시 거부했다면 그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으로 무효인 처분입니다. 응?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거 딱 뜨면 뭐야? 다시 거부해도 그는 적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 거다. 응? 2번은요. 2번은 우선 중요한 단어가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자, 간접강제 결정은 내용적으로 뭐야? 1번부터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처분 신청, 행정청이 거부 처분. 응? 자, 이거 쭉 내려보자. 신청, 거부 처분. 그랬더니 행정청이 거부 처분. 그래서 무슨 소송 낼까? 응? 취소 소송. 응? 냈다고 치자. 취소 소송. 그런데 뭐 판결 나왔어? 취소 판결 나왔어.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응?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응? 판결 취지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게 바로 판결의 효력 무슨 효력과 연관되는 거야? 기속력. 응?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 있다.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재처분 안 해줘. 응?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고가 가서 일러.
어디다 일르냐면 1심 법원에 일르는 거예요. 응? 원고가 신청. 원고의 신청. 원고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이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재처분해 주라. 그래도 안 하면 그 기간 넘을 때마다 하루 얼마씩 돈 물어주라. 이게 바로 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도록 돈으로 행정청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간접강제라는 게, 그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도록 돈으로 압박하는 게 바로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응? 응. 그러면 신청하면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좀 내려줄 수 있다. 응?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했어? 언제까지? 자, 3월 31일까지 재처분해 줘라. 3월 31일 지나도록 안 하면 하루 100만 원씩 물어줘라 하고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어. 근데 행정청 3월 31일까지 재처분 안 해줬어. 그리고는 한 달 지났어. 한 달 지난 뒤에 늦게 재처분을 해줬어. 그럼 상대방이 일단 재처분을 받긴 받았는데 30일이나 늦게 해줬잖아. 법원이 지정한 시점부터. 그러면 너 30일 동안 늦게 해줬으니까 뭐야? 100만 원씩 치면 3천만 원. 나 3천만 원 물어줘. 이거 신청하면 안 된대. 응? 이거는 뭘 위한 제도래? 그러니까 이게 늦게 해줬다고 행정청에게 늦게 해준 거 위법이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 지급하도록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 제도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빨리 신속하게 재처분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위한 목적인 거래. 손해배상 제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 그래서 행정청이 법원이 지정한 시점보다 늦게 해주긴 해줬더라도 일단 재처분을 해준 이상은 이제 이 간접강제 결정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 그거 늦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달라 이거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문장이야.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 하고 표현은 배상금이라고 칭하는데, 이거는 재처분을 빨리 안 해주고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로서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갖는다가 아니야. X. 갖는 거 아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야.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행정청이 법원이 지정한 기간보다 늦게 지연되게 재처분을 해줬다 하더라도 일단 재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 늦게 해줬다고 지연 기간만큼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게 이어져요. 뒤쪽에. 국민 입장만 좀 억울하다. 행정처가 좀 일부러 늦춰갖고 늦게 해줘도, 응? 뭐 빨리 안 해주고 좀 늦게 해줘도 상대방은 일단 늦게 받은 이상은 그 늦게 해준 거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지, 그지? 좀 그렇긴 하다. 응? 자,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자, 여기다 또 연결해 보자. 자, 여기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하냐, 세 가지로 한번 연결해 보자. 아예 통합해서.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슨 소송? 무슨 소송할 수도 있어요. 응? 여기다 먼저 취소송 말고 하나만 연결해야 됐구나. 소송은. 자, 무슨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아니, 너 왜 자꾸 이러냐? 무효 확인 소송. 그지?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판결해? 인용 판결. 거부 처분한 건 무효다 하고 무효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줬어요. 확정. 그러면 무효 확인 판결도 인용 판결이니까 이거 똑같아요. 판결에 따라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행정청이 재처분 안 해요. 응?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그러면 요거 원고가 신청하면 여기. 그러면 이거 다른 거 똑같이 거.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할 수 있느냐? 요거 주제.
응? 중요한 주제.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나오면 여기는 뭐지? 재처분 의무. 자, 재처분 의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 재처분 의무까지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재처분 안 해준다고 법원에 가서 이르면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 내려주는 건 할 수 없대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서는. 이유가 뭐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이런 제도, 재처분 의무 및 간접 강제 결정 법원이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에 관한 취소소송 규정만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하도록 써놨지, 간접 강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응? 그러면 토막 쳐서 자르면, 자, 요거야.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나오면 이거는 인정 안 된다.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하는 건 요걸 알아두세요. 그게 아마 3번이야, 3번. 응? 자, 3번의 키워드는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오면 지금 말한 대로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법원이 신청받아 간접 강제 결정. 요 규정은 두째 줄 끝에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는 적용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점. 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 소송 비용에 대해서 묻고 있네. 소송 비용. 응?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대원칙인데, 근데 원고가 원래 이겨야 되는 소송인데 피고 어떤 이유로 원고 패소시키는 판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하나는 공익 때문에 위법이지만 유지한다, 사정 판결 내리는 경우. 이거는 원고가 승소해야 되는 판결임에도 따라서 이 경우 규정을 두고 있죠. 사정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물어낸다. 응?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어. 그 상대방 소송을 냈어. 그런데 소송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버린다든지, 응? 뭐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해서 과다하고 소송을 냈더니 팍 줄여갖고, 응? 한 달 영업정지처분으로 적정한 처분으로 아예 바꿔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거 과잉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각하나 기각돼 버리면 원래는 원고가 이기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청의 행위로 이렇게 지게 됐다, 기각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거는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즉 사정 판결 경우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소송이 각하 기각돼 버린 경우, 이 경우 두 가지, 이렇게 경우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놨어요, 행정소송법이. 그래서 5.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었습니다. 57번 틀린 거 고르래. 무효 확인 소송. 1번 제소기간 적용받나요? 두 개 쪼개면 그냥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없어요. 응? 근데 원래 무효인 처분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적용 안 받고 소송하면 되는데, 무효인 처분에서 취소 소송을 내놓고 취소 판결의 뜻은, 취소 판결을 구하는데 뜻은 원래부터 처분이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무효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 소송을 내는 경우. 응? 요거는 판례가 요 소송을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다.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으니까 취소송 제기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그럼 취소송 제기 요건 중에 하나가 세수기간 준수해야 되는 거고, 행정심판 거치고 돼 있으면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다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1번은 5가 됐죠. 문장을 둘로 나누면.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 중요.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충성 필요 없다. 보충성이 뭔 뜻? 다른 구제 방법이 없거나 그럴 때만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소송 아니야. 다른 구제 방법이 있어도 처분 무효라고 소송해서 무혐의를 인정받으면 뭔가라도
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해도 된다 이거야. 응? 자,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보증성이 요구된다 안 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이 있더라도 그 상관없이 뭐 해도 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줄 끝에 다른 직접적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도 상관하지 않는다. 응? 자, 맞는 말. 그러면 예를 들면, 응? 자, 세금 부과받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세금 부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인지 아닌지 심사 다 해. 무효라고 인정되면 무효다 선언하고 국가는 반환해줘라. 한 번의 소송으로 무효임도 인정받고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보다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 있어도 상관 안 하고 세금 부과 처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그냥 행정소송으로 무효 확인 소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른 구제 방법 있어도 상관없대. 응? 그 얘기다. 자, 2번 동그라미. 3번은 3번의 키워드는 입증 책임,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요? 그러면 생각하면 기본. 내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럼 원고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 행정청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뭐냐? 서로 간에 분배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뭐야? 지한테 그게 입증이 되면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입증이 되면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이 무효라는 게 입증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원고가. 그죠?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했으니까 무효임이 입증되면 소송 제기한 원고가 유리해지는 거잖아. 그럼 원고가 입증해야지. 주장하고. 응? 그래서 원고가 이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로 입증을 했어. 증명을.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무효 아니다 하는 거는 피고인 행정청 측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원고 측에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4번 무효 확인 소송. 이게 줄여서 말하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아까 무효 확인 소송도 처분이 무효인지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어떻게 돼? 그 집행 정지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 원칙 준용되고 그리고 이거 집행 정지 안 해놓고 재판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대. 똑같아. 집행 정지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틀렸죠. 집행 정지가 준용돼. X. 그래서 결국 뭐야? 하여튼 민사 집행법 이런 거 신경 써. 가처분. 다른 말로 임시처분이죠. 행정소송에서 자 항고소송에서는 취소소송, 응?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 항고소송에서는 뭐 인정돼? 집행정지. 응? 임시로 구제해주는 집행정지가 인정되고 있죠. 그 대신에 뭐가 인정이 안 돼? 가처분, 임시처분. 가처분은 인정 안 된다. 근데 이거하고 달리 항고소송 말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집행정지. 왜냐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인정 안 돼. 대신에 당사자 소송은 오히려 민사소송하고 더 가깝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 인정되는 가처분이라는 게 인정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야. 응? 왜냐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정지시킬 게 없으니까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죠. 네. 자, 4번이 답이 되네요. 반대로 해야 돼. 집행정지 준용, 가처분 적용 없음. 가처분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서만 허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58번 당사자 소송 틀린 거. 자, 1번
행정심판 기록, 그러니까 아마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온 사건인가 보지.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을 제출해라. 누구한테? 행정심판한 행정청한테,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한테 행정심판 기록 제출하라. 제출 명령 내릴 수 있다, 법원이. 그러면 명령받은 그 행정청은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단 이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내리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은 행정심판한 행정청에다가 심판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은 당사자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준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소송 공부하면서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소송에 적용되는 거와 적용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몇 가지 생각해봐. 안 되는 거. 원고 적격 규정 똑같이 적용 안 돼요. 피고도 달라요. 원고 피고에 관한 원고 피고 규정.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소기간 규정 적용 없습니다. 행정심판조치도 적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서는 판결 내리면 소송 결과에 법적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도 판결 효력이 미치죠. 판결의 3자요, 당사소송은 없어요.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3자요 있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라는 게 없고, 그런 게 몇 가지 다른 게 있죠. 자, 그러나 심판기록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은 준용됩니다. 1번 5. 2번. 자, 여기다 당사자 소송에도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해야 다른 관련 청구가 병합될 수 있어요. 이건 항고소송에 병합 청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 이 몸통에 해당하는 본체인 당사자 소송이 요건 못 갖춰서 각하가 돼버리면 몸통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병합된 관련 청구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응? 그렇죠. 항고소송, 여기 취소송이라고 붙였어도 당사자소송 사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넣어도 똑같습니다. 5. 그다음에 3번은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니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 돼요. 없다. 규정은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가집행 선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돈 빌려준 거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재판하는 동안에 뭐 할 수 있어? 다 돈 빼돌리고 나중에 내가 확정 판결 받으면 저 사람 나 이제 돈 없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법원이 뭐해? 야 일단 얼마 갚아줘라. 응? 이런 식으로 미리 판결 나올 내용의 일부를 미리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줘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국가는 뭐 돈 안 갚을, 이제 판결 나오면 돈 안 갚을 그 상황은 아니잖아. 국가가 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국가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원고에게 빨리 뭐 지급을 먼저 해줘라 일부라도 이런 식으로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을 뒀어요. 하지만 그렇게 없다고 규정은 있어. 그 사실은 그 사실. 그러나 판례는 또 어떻게 돼? 국가를 당사자라는 재산권 청구해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때는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응?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당사자 중에 있어. 하여튼 판례 간단히 얘기하고 복잡하겠죠. 판례 뭐 할 수 있다고?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판례가 그런다고. 응? 행정수법 규정은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판례는 할 수 있다.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돼서 규정을 물을 수도 있고
판례를 물을 수도 있어요.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응? 행정수법 규정은 할 수 없다로 돼 있다. 응? 그걸 둘러싸고 학자들 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결론만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러면 3번이 X예요. 법 규정을 물어봤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처분 행정청이 아닙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개인하고 사이에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맺은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거야. 권리 의무를 맺은 당사자. 그러니까 누구야? 개인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갖는 당사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처분청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법원은 어떻습니까? 자, 1심 법원들 다 자기 지역 관할이 정해져 있잖아. 지역법. 그 관할구역 안에서 생긴 사건 재판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돼. 그럼 국가는 전국이 관할인데, 그죠? 그럼 어디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냐가 그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그 국가가 당사소송의 피고가 될 때는 그 행정상 법률 관계, 행정법 관계를 맺은 그 한쪽 당사자의 그 행정조치를 한 관계된 행정청이 소지하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거기에서 1심 재판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이 1심 재판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와 피고의 소재지로 보고 그 피고의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4번 5. 정답은 어떻게 돼요? 아, 틀린 거 1번인데? 그러면 3번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죠? 일단 1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1번은 틀렸고 3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 할 수 있다.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정답이 2개가 됩니다. 이거 오해가, 이 문제 잘못 냈어요. 응? 그래서 할 수 없다. 판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기억하고요. 예. 자, 이거 문제가 답이. 그 다음에 59번 틀린 거 고르시오. 1번은 딱 보다 보니까 기관소송 나왔어요. 이걸 일단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기관소송은 법원이 기관 간의 분쟁 해결해달라고 신청받아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자, 기관소송, 기관끼리 권한 다툼 벌이는 소송. 이거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보면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라도 세 종류 4.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이 세 종류는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신청해서 판단받으래. 그거 빼고 나면 법원에서 신청받아서 기관 간의 분쟁 해결하는 기관소송 예로는 현재 딱 2가지밖에 없다. 하나가 뭐야? 여기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거야? 지방의회를 상대로.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뭐 통과시켰고 단체장한테 보냈거든? 단체장이 반대. 다시 그 지방의회에서 다시 또 재의결 통과시켰어. 그래서 지방의회 그러면 단체장은 그때는 이제 다시 거부할 수는 없고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속 승복 못하겠으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걸 그 법률에 위반된다 이유로 법원에 딱 소송하는데 그것도 대법원에다가 딱 한 번 소송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응? 기관소송의 예다. 그렇지? 그러면 1번은 맞습니다. 자, 기관소송은 원고도 다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해놨고 피고도 다 다르게 정해놨고 개별법에서 이 기관소송 같은 거는 소위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소송은 뭐 할 때만 허용돼?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소송이에요. 그래서 몇 규정 안 돼 있다고 두 가지. 여기 1번 지방단체 장이, 첫째 끝에는 안 내. 단체장이 원고가 돼서 피고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근데 이 단체장 자리에 또 뭘 넣을까? 교육감을 넣어도 돼요. 교육감이 원고가 되고 지방의회가 피고가 돼서 다투는 소송은 딱 그렇게 두 종류만 현재 있습니다. 법원이 해결하는 건 1번, 5. 그 다음에 2번. 자, 기관소송이나 민중소송에 다 개별법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럼 개별법의 규정이 있는 건 그대로 따르는데 그 개별법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취소송 규정, 뭐 무효확인소송 규정, 당사소송 규정 이런 거 성질에 어긋나자면 그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5. 3번. 아이고야. 자, 3번 보면 중요한 단어. 첫째 줄 법관 나왔어요. 법관도 공무원이지 뭐. 퇴직하면 뭐가 나와? 수당. 자, 법관 나오고 명예퇴직 수당. 근데 명예퇴직 수당 원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 적게 나왔어.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 판사가 뭐야? 너 돈 나왔다. 이거 못 받은 거 달라. 법원 행정처장이 신청했죠?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했대. 그러면 이 판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거부한 걸 갖고 취소해라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나 못 받은 돈이 있다. 국가를 상대로 지급해달라고 바로 국가를 피고로 해서 당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어떤 거? 응? 자, 이 사람은 보자.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뭐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에서 어떻게 써? 퇴직수당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얼마 지급받는지 다 결정 나 있어. 이 사람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퇴직수당 받을 권리는 이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거고 얼마 받는지도 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정해진 거야 법으로. 그러니 법원 행정처장이 뭐 너는 얼마 줄게 이거 못 줘 하면 그거 받을 권리가 없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 법원 행정처장의 거부는 이 법관의 퇴직수당 받을 권리에 하등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 그러면 이거는 처분도 아니고 이걸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법에 의해서 퇴직수당 받을 권리 및 그 퇴직금 얼마 받는지 수당 얼마 받는지도 법에 의해서 다 확정난 거야. 그러므로 일단 절차상 법원 행정처장한테 신청을 해본 거지. 절차상.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안 돼. 그래? 그럼 나 국가를 상대로 바로 내가 받을 돈 바로 달라고 청구할래. 국가를 상대로 바로 더 달라고 당사소송 제기하면 돼요. 응? 그러면 법관도 공무원, 월급, 수당 다 무슨 소송? 당사소송. 그렇죠? 법관, 수당, 퇴직수당. 법관 자리에 그냥 지방 공무원 사건도 있어요. 똑같아.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응? 또 뭐야? 그 수당 청구 했는데 저 행정기관 그 담당 행정기관에 신청했는데 다 거부됐다. 그 무시하라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청구소송 당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3번 5. 4번은 자 여기서는 4번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일단 첫째 줄을 보면 뭐가 나왔지? 퇴직을 했고 군인인데 군인 공무원이었다가 퇴직을 했고 퇴직연금을 받아왔대요? 안 받아왔대요? 아 이게 중요한 거야. 퇴직연금 받아왔대요. 응? 근데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게 아주 포인트는 아니겠다. 응?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이구야 뭐가 법이 개정이 됐대요. 개정이 돼가지고 퇴직연금액이 변경됐대. 아 그러면 여기서 보자. 두 번째 줄에 퇴직연금액이 변경됐는데 내용상 보니까 줄었어. 받아오던 금액에서 줄었어. 근데 줄은 게 뭐 때문에 줄었어?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행정청이 마음대로 이게 깎아서 지급한 건가? 법이 바뀌어서 그 법대로
그러면 깎인 거는 결국 법에 의해서 깎인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럼 법을 문제 삼아야지. 안 그래? 행정청이 법대로 깎아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이거 갖고 싸워봐야. 아니 그러면 막말로 소송에서 법원이 깎아서 행정청이 지급한 건 위법이다? 근데 법이 깎아서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럼? 법 집행 차원이. 그러면 따라서 셋째 줄, 그러면 행정청은 뭐 했어? 저 국방부 장관은 법 바뀐 거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한 거잖아. 결국 감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른 효과이지 비로소 국방장관이 감액 조치에 의해서 비로소 감액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줄에 국방부 장관의 그 감액 조치는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감액 조치로 인해서 비로소 감액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퇴직연금 감액 조치 이거 처분이 아니야. 응? 처분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처분이 아니니까 이거 갖고 취소로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게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거. 그럼 이 사람이 다퉈보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갖고 뭐가 다툴 방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자기는 법에 따르면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응? 지금 요만큼밖에 지급을 안 해줬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돼? 못 받은 거 더 달라 하고 3번처럼 자기 못 받은 거 국가로 더 달라고 당사자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송으로 못 받은 돈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소송을 한다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못 받은 돈, 감액된 돈 지급해달라고 당사송을 제기하든가 해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힌트가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꼭 기억할 거는 뭐야? 퇴직연금 지급 여부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 지급 결정. 시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결정. 여부는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면 이 말 속에는 뭐야? 뭐 갖고 싸우겠어? 국민이 싸우는 거는. 상대방이 싸우는 건. 지급해달라고 퇴직연금 거부자,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줘도 요만큼밖에 안 준다고 결정하거나 이거에 불복해서 다투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아직 이 말 속에는 뭘 갖고 힌트야. 이거는 시험 푸는 요령. 이 사람은 지금 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로 이미 결정돼서 받아오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처음 연금 받을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근데 거기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결정 내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처분이야. 당신은 연금 받을 대상자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국가를 상대로 바로 연금 달라고 안 돼. 왜냐면 아직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언제 돼? 그 공무원 무슨 연금관리위원회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연금 받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인가 해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연금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자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연금 받을 자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처음으로 결정한 거야. 연금관리공단이. 이거는 처분에 해당. 따라서 뭐 해야 돼? 이거는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아직 연금 받아오던 사람 아니야? 응? 연금을 이미 받아오던 사람은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이미 권리가 있다는 게 확정 난 사람일 테고 이거는 아직 연금 받을 권리자로 확정이 안 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연금 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걸 깨야 돼. 거부하는 결정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건 항고소송. 이렇게 기억을 분리해서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60번 문제
옳은 거 고르래. 소송. 자, 1번 어떤 것 같아요? 소송 계속 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대. 조직 개편 이런 거 돼가지고 뭐 없어져 버렸다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 법원은 소송 종료 선언해야 되나요? 아니다. 자, 이 경우가 소송 중 원고나 피고나 소송 당사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소송한 원고가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치 상속, 즉 그 원고의 그 지위 승계하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그 효과를 승계할 자가 있으면 그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서 소송 계속 진행. 피고도 마찬가지. 근데 피고 어떻게 돼? 피고 행정청이 없어졌다. 그러면 법이 정해놨지. 행정소송법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치. 그 피고인 행정청이 수행한 그 처분에 관한 업무를 누가? 그게 국가의 사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송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그러면 지자체를 피고로 해서. 응? 그래서 여기서는 소송 종료 선언 X 뭐라고?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아까 했다. 2번이 답이네. 3번은 야, 이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럼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 내려야 될 범위는 뭐만이야? 행정청이 신청받고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그거만 확인하는 판정을 내려야지. 그 이상 더 나아가서 국민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판정 내리면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만 해야 돼? 부작위의 위법 여부 여기까지만 심리해야 돼. 그 뒤에 더 나아가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심리 판단하면 안 된다. 따라서 포함된다가 아닙니다. 위법 여부까지만 판단해야지 행정청에 처분 의무 있는지 여부 이것까지 심리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시키면 어떤 결론이 돼버린다? 행정청은 신청받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고 있는 건 위법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행정청대로 처분해라. 처분할 의무 이행해라. 무슨 소송이 돼버려?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 이행 소송 규정 없고 판례도 인정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인지만 확인해 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거지 같은 결과가 되지. 응?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이다라고 판결했어. 그럼 판결의 취지는 뭐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것뿐이야. 그럼 행정청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응답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다시 거부해도 응답한 거다. 판결의 기속력에 맞게 한 게 되죠. 그럼 상대방은 거부한 거에 대해서 또 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결론이야. 3번 X. 4번은 이거는 앞에서 나왔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또 법무장관. 정답은 2번이 아니야. 모른 거 2번이 됐습니다. 야, 이것도 막 빨리 안 하고 조금 천천히 했더니 요 부분으로 마감을 짓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번 다음 주 6일 날에 시험이네요. 국까지. 그죠? 6일 날은 수업합니다. 문제풀이. 일단 오전에 시험 잘 보고 그날 갖고 와서 그날 문제 정신 없을 테지만 중간에 갭이 있잖아. 쉴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정신을 좀 수습하고 그날 푼 문제에서 행정법 문제만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또 저 3단계 모의고사도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일주일 동안 날씨도 이상한데 잘 몸 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국가직도 붙고 또 지방직도 붙고 선택해 갈 수 있는 길. 이제는 다 붙어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붙고 안 가면 욕했어요. 하나만 보지.
왜냐면 추가 합격 제도가 없었어. 근데 지금 다 그 추가 합격 시켜서 떨어진 사람 구제해 주잖아. 그러니까 아무 것도 미안해할 필요 없고 다 붙어도 돼요. 응? 그래서 골라갈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예.